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8일이고요. 두산 피오셀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피오셀하고 SK 블룸에너지가 조금 이제 같이 경쟁이 좀 심화되는 구조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경쟁이 좀 심화되는 게 수소법 개정안 통과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뭐 기대는 안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수소법이 통과가 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번 연도부터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사실 수소법에 기대를 하는 거에서는 조금 지치기도 했어요. 수소법과 별도로 두산 피어셀이 다른 이제 기업들이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목표 수주액이 69%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뜬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2월 8일 기사예요. 2월 8일.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이 지연되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을 했다. 올해부터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비율이 늘어나고 하반기 수소법에 의무화 제도에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하반기죠. 수소 연료전지 수주량이 늘어나고 실적도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이유가 수주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매출 인식이 올해로 2월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매출 인식이 되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두산 피어스는 지난해 총 131메가와트를 수준하며 목표치의 92%를 일단 달성을 했다. 자, 올해 RPS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수주였던 대형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되면서 올해는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뭐 일단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가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보다 발주량이 많아질 전망이다. 일단 국내외 수주를 포함해서 240메가와트를 수주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은 지난해보다 69% 142메가와트에서 240메가와트는 거의 절반 이상 절반 가량을 높인 수치죠. 두산 피어셀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소, 전기, 열 동시 생산할 수 있는 트라이젠 모델의 수주를 중국 수출을 확대한다라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지난해 매출 인식이 2월 됐던 게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이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일단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수주가 142메가와트였는데 240메가와트를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좀 대기되어 있는 수주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다. 이거를 완전히 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제 90% 정도만 채운다라고 해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높은 수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수주를 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매출 인식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탄소 ETF가 하락하는 것들을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 탄소 배출권 ETF가 있어요. ETF가 하락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자체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린 수소가 있고 부생 뭐 블루 수소가 있고 뭐 또 이제 그레이 수소. 보통 이제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할 때 발생되는 수소들이 있잖아요. 수소들이 있는데 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하다 보니까 탄소가 배출이 되는 그런 수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LPG, 뭐 LNG 같은 걸로 수소를 생산을 한다 그래도 탄소가 배출이 되죠. 탄소가 배출이 되면 탄소 배출권을 사용을 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만큼 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종량제 약간 그런 거? 종량제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종량제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쓰레기 용량만큼 사가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그린 수소가 옛날에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수력 이게 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뭐 원전은 좀 번외긴 한데 원전 중요하죠.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을 하려고 했을 때 얘네들은 전력 단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력 단가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LNG 가스 가격들이 천연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원유 화학 화학 제품들을 생산할 때 화학 제품을 원유, 기름을 활용해가지고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이 과정 중에 수소가 생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가격들이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들을 계산을 했을 때도 원가 차이가 얘네들이랑 별로 얘네들은 그대로인 거죠. 얘네들은 그대로인데 얘네들이 가격이 올라 버려가지고 원가 차이가 오히려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은 탄소 배출권을 더 사야 되는 상황들이죠. 이제 굳이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수소를 뭐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익이 더 높은 그린 수소를 활용을 하려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가 또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풍력, 태양광, 수력, 원전 이런 것들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들이 가속화되지 않겠냐.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원전이나 LPG, LNG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가지고 뭐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죠. 그리고 뭐 가스, 수소, 화력 발전기, 발전소 이런 것들을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굳이 이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이랑 얘네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린 수소로 해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을 해서 전기, 열, 그리고 이렇게 뭐 수소도 이제 생산을 하는 것들이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이 전력을 좀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약간 뭐 이런 상황들이라서 관심도 그냥 결국엔 이런 거죠. 원유랑 가스의 대체 에너지로 수소가 앞으로 추후에는 곽강을 받을 것이다. 근데 왜냐면은 풍력이라든가 우리 뭐 전기차도 물론 있습니다. 전기차도 있는데 풍력, 태양광 그리고 뭐 수력 등등등등 이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사용을 하는데 좀 제한적이긴 해요. 이 모든 전력의 수요를 얘네들이 대체하기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생산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효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생산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뭐 풍력도 바람을 우리가 바람 풍력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일조량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바람도 뭐 수력 물동량도 우리가 물 뭐 어떻게 뭐라 생각해야 되죠? 물의 양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댐 그런 것들 하려면 돈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수소가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원유가 한번 이렇게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영업이익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판매를 한다라고 해도 실익이 없다. 선박 같은 경우에서도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를 이제 슬슬 바꾸실 분들도 계실 건데 자동차를 바꾸실 생각을 좀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다음은 이제 전기차로 원유 가격이 이렇게 비싸 버리면 차라리 전기차를 싸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차라리 이득이 더 크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뭐 소비자들 개인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트렌드가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액화수소 국제거래 신호탄을 올렸다. 호주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일본 해상 운송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국제거래 가능성에 대한 청색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래요. 수소를 국내도 호주에 수소를 수입을 한다라고 했죠. 발전용 2040년도까지 발전용 주거용 수소 연료 전지를 각각 15기가와트, 2.1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미국은 이거랑 비교도 안 되죠. 수소 연료 전지차를 620만 대 생산한 방침이다. 뭐 이런 수소 수출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호주와 수소 경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액화수소 운송이 상업화돼 상용화돼 수입을 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호주에서 수소를 사온다? 뭐 물론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커지겠지만 그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호주에서 수소를 사올 필요가 있을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살리는 게 좀 좀 좋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국내 기업들도 있을 건데, 그래요. 이것 조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와 SK, 포스코 등 수소 관련 민간 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입법적 재정적 지원이 늦어져서 투자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조속한 법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라고 하죠. 수소법 계류 이게 향후 향방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정권이 이제야 뭐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뭐 오늘 통과가 안 됐으면은 어쩔 수 없어. 이제 그 대선이 내일이냐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여냐 야냐 이게 또 불확실성이긴 합니다. 수도법 개정안이 지대되고 있는 동안 수소 발전 산업에서 우위에 있던 국내산 연료전지 입지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 다른 현안이 밀려 수소법 개정 법률안이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속기 처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소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들을 앞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오늘 기사예요. 약간 이거 뭐 이번 연도에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들을 좀 보면 SK 에코플랜트하고 미국하고 블룸 에너지랑 합작사를 했습니다. SK 블룸 SK 퓨어셀이죠. 이게 두산 퓨어셀의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전에 2019년도부터 약간 두산 퓨어셀의 인허가 문제가 좀 있었었죠. 이때 SK 에코플랜트가 점유율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때 많이 올렸어요. SK 그 블룸 SK 퓨어셀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올린 상황인데 두산 퓨어셀이 지금 점유율을 좀 많이 올리려고 선전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 상황들이긴 하죠. 어, 이 SOFC 고체산업물 연료전지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블룸 SK 퓨어셀도 마찬가지고 PAFC도 마찬가지고 뭐 약간 SK는 이건 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두산에 특혜를 주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두산중공업이 원전 탈원전 때문에 산업 그 뭐였죠? 산업자원부가 두산 피어셀에 좀 특혜를 주고 있다. 어, 두산중공업의 탈원전 기조 때문에 약간 부채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두산 피어셀에 특혜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두산 SK 입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두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특혜라고 봐야 되냐? 실익이 전혀 없는데 두산 피어셀은 오히려 인허가 문제들 때문에 실익이 전혀 없었던 상황들이죠.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블룸에너지, 이 블룸에너지 자체가 외국에 삽니다. 국산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국산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산 피어스는 거의 다 대부분 국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부품을 개발하면 기술이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에 블룸에너지 측에서 국산화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거를 모르고 SK 블룸에너지 블룸 SK 퓨어셀이 뭐 했나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얘는 SK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LNG를 활용한 연료 전지를 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블룸 SK 퓨어셀은 연료 전지가 LNG,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균등화 발전 원가가 좀 높은 편이다. 근데 SOFC는 그 LNG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수소법 개정안 수혜자는 누구냐? 두산 피어셀이 수혜졌다라고 SK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PAFC 인산형 연료전지 특성에 맞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게 수소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산 피어셀은 뭐 SOFC 개발 중이고, 뭐 개발 완료된 상황들이죠. 1, 2년 뒤면 화살이 돌아올 텐데 두산의 수혜자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건 뭐 두산 피어셀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소법 개정안의 수혜자는 두산 퓨어셀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SK든 LNG를 일단 사용하는 연료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두산 퓨어셀이 좀 유리하긴 해요. 근데 이게 뭐 SK는 뭐 두산이 특혜다, 두산 퓨어셀은 뭐 우리가 특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전혀 뭐 실용성이 없죠.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SK는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뭐 이렇게 뭐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불륨 에너지랑 같이 했으니까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 청정수소 인증제가 도입되면 SK는 두산의 연료전지를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죠. 청정수소 인증제가 도입되면 SK는 두산의 연료전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퓨어셀이 좀 이런 같이 뭐 실질적으로 두산 퓨어셀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두산 퓨어셀은 메가설까지 돌았다.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도 부진할 것이며 SK 기술력이 더 우수하다. 두산그룹 자구안 관련.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매각설이 돌 이유는 없고 오히려 두산 퓨어셀의 어, H2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넘겨주면 넘겨주는 상황들인데 자구안 이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SK 불륨 SK 퓨어셀이랑 두산 퓨어셀이랑 비교를 했을 때 두산 퓨어셀이 상당히 좀 우세한 상황들인 것 같죠. 두산그룹 자구안 관련해 가지고 두산 퓨어셀이 지금 뭐 피해를 입을 만한 건 이제 없고 다 자구안이 끝난 상황들이니까 자 내수보다 해외 진출이 실현 목표다 수소법 크게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두산 퓨어셀도 중국에 지금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불림 SK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 그래요 로비왕은 SK다 일단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두산이 산업 개편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H2 이노베이션을 두산 퓨어스한테 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이 이제 반도체 테스트 국내 1위 테스나를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뭐 두산 퓨어셀 어, 이번 인수를 기점으로 반도체 사업을 기존 에너지 발전 부분하고 산업기계 부분과 함께 산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약간 이 지산중공업의 수소가스터빈, 풍력,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두산중공업에 다 맡기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두산 퓨어셀의 수소, 개발 개발부 수산업 개발부 H2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 SK 두산 어, H2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약간 지배 구조 개편을 두산이 반도체에만 좀 집중을 하고 오히려 이 수산업을 하고 있는 두산 퓨어셀의 사업부를 좀 넘겨주는 게 좀 어떨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좀 더 받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따로 이제 좀 애매하게 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드리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자 이제 두산이 있죠. 두산하고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 H2 뭐 개발부 이노베이션 이런 쪽 이 산업부가 이렇게 있는데 두산 중공업이 있고요. 퓨어셀 이렇게 지금 수소 산업을 좀 교집합이 좀 없는 상황들인데 중간에 두산중공업이 조율을 해줘야 되는 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 상황들인데 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두산 퓨어셀이 두산에 또 가져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를 차라리 얘한테 주는 게 두산 퓨어셀한테 주는 게 오히려 이 두산 퓨어셀 밑에 이제 개발도 하고 얘네가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다 하는 거죠. 얘네 안에 이제 H2 하고 퓨어셀 미국, 아메리카 지사를 두고 얘는 중국이랑 국내 이렇게 산업을 좀 하고 얘는 미국 산업을 하는 게 차라리 이 구조가 낫지 않겠나. 얘는 이제 반도체에 집중 좀 하고 밥캣 이렇게 있고 이게 지배 구조가 딱 맞거든요. 이렇게 좀 개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이번 테스나 인수를 기점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신호탄을 또 올린 것이 아닌가. 자구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 내부에서의 지배구조 개편들 이런 것들 기대감들도 살짝씩 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두산 피어셀 좀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정 좀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시장도 뭐 많이 안 좋았어요. 이것들도 돌파하는 흐름들 60일선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5만 원까지 47,500원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5,000원 부근 돌파를 하는지를 주요하게 포인트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